예,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해외주식 분석실의 강지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트럼프 쇼타임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큰 모멘텀과 그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 거고, 일단은 미국향 투자 대기 자금이 이제 한 10배에서 11조 달러, 정부가 유치한 게 한 9.6조죠. 이번에 트럼프 2025년도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초대형 플랫폼이 약 컨센서스 기준으로 7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최저죠. 트럼프는 올 1월 달에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저 민주당이 날 다시 한번 탄핵시키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번 선거 꼭 이겨야 돼라고 공화당한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트럼프에게는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10월까지는 적어도 증시를 부양할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벤트들을 잘 활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로 첫 번째, 변하지 않는 흐름, AI 인프라 투자와 그리고 리쇼어링하는 커다란 그림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자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좌측이나 우측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기 계신 분들은 반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보다 오히려 가운데에 있는 캐스팅 보트를 들고 있는 중립층, 2층을 갖다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뭐가 불편합니까? 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서 대부분 헬스케어, 경제, 인플레이션, 결국은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쁠까요? 미국 경제가 나쁘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고, 거기다 유가라든지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그 기저에는 미국의 경제 좋다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걸 떠나서 좋아지게 느끼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시를 활용하고 이번 이벤트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것 같아요. OBBBA를 갖다가 국정연설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초당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팁소득이라든지 초과근무 소득공제를 강조하긴 했는데, 막상 메디케이드라든지 이 스냅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스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점심값을 갖다 제공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아무래도 이 재원을 충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세제 혜택적으로는 뭔가 도움을 된다라고 하지만은 막상 느끼는 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들을 개선함으로써 그러니까 증시 부양과 함께 이런 이런 심리들을 개선함으로써 이 선거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자, 이거 넘어갈게요. 결국은 이번 6월 달에 굉장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6월 14일 UFC 프리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보이지만 이게 트럼프 생일날 백악관에서 열려요. 그리고 이 MMA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공화당 성향을 가진 특히 남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즉 지지층을 결집시킬 거고,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가 미국에 와서 엄청난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7월 4일 미국이 올해 250주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1년 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이벤트를 활용해서 자기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고, 미국의 경제는 좋아, 그리고 너희들의 어떤 국민들의 이제 소비 심리가 다 개선을 시킴으로써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증시라든지 GDP 경제라든지 이거에 대한 활력을 띄우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에서 9월달까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서비스 소비를 자극하게 될 거고, 미국은 제조국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AI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뭐 ISM 제조업 구매자 PMI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해 생각하는데, 미국은 대부분이 서비스업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소비를 자극하게 될 거고, 이는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증시가 부양이 될 거고, 자산 효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자산의 55%가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그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가정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러한 걸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선거까지 가게 될 건데 사실 선거 자체가 S&P 500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다만 어쨌든 양당이 있어서 큰 그림에서 변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특정 섹터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공화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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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사업체들의 이제 확률을 가지고 단순 계산을 해봤는데 가장 높은 확률로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차지하면서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높은 확률이 민주당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원의 지역 특성상 공화당이 상원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순위를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이 순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민심을 반영하다 보니까 민주당일 경우에는 결국 2028년도에 있을 선거에 대한 불안, 즉 정책에 대한 통일성, 방향성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우리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기본 베이스는 우리는 공화당, 민주당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풍지대가 있어요. 초당적인 방향.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약간 초당적인 방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책들을 제외하고는 큰 방향을 하나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AI, 그리고 두 번째는 리쇼어링입니다. 대표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민주당에서 별로 이견이 없어요. 왜? 결국은 AI나 이거에 대해서 국가 이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면 민주당도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AI와 리쇼어링이라는 큰 그림, 초당적 그림에서는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에너지, 특히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논쟁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헬스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 규제 혹은 그 외의 규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무풍지대에서 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갈등 영역은 뭔가 모멘텀 플레이를 갖다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다 떠나서 결국은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으면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왼쪽 아래 보시면은 S&P 500의 주당 순 매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EPS, 주당 순 이익의 컨센서스 추이인데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SPS가 연초 대비 2.8%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EPS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7.1%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출이 상향되는 것 대비해서 이익이 더 많이 상향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결국은 뭔가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익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 이익 레버리지, 즉 기업들이 뭔가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관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어떤 구조조정, 요즘 뭐 사람 많이 잘렸다고 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진짜 늘어날 수 있을까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수정 비율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하고 나쁘게 보는 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뺀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보는 애 빼기 나쁘게 보는 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SPS가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EPS 상향률보다 더 높이 상향이 됩니다. 상향률 자체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혹은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주당 순 매출이 EPS보다도 더 높이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처럼 SPS가 상향이 된다라고 하면 앞에 컨센서스에서 보신 것처럼 비용 효율성 덕분에 이익은 더 크게 상향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 기저에는 뭐가 있냐?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준비된 투자금이라는 거죠. 자, 2025년도에 트럼프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관세를 때렸어요. 그런데 관세 효과가 진짜 어떻게 보면 무역 수지 개선했냐? 일부 개선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무역 수지는 10년 평균 이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실질적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전 세계를 때려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가서 배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이것처럼 전 세계 투자를 9.6조 달러 정도를 끌고 왔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빅테크들이 7천억 달러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10에서 11조 달러 투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일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SPS 즉 매출의 확장, 외형 확장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이익이 개선이 더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저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롱마인드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건설 계획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미국 건설 계획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12개월, 18개월 시장을, 실제 실물 시장을 선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적어도 올 하반기 때는 적어도 이런 건설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 건설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고,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러한 움직임들은 나타날 수 있는 근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건설 착공 지표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건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세라든지 높은 금리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게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테크들 돈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디다 쓰고 있냐는 거예요. 알파벳과 아마존 얘기하죠. 내 돈의 60%에서 70%는 다 어디 쓴다? 다 서버나 IT 하드웨어 이런 쪽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IT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쪽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 때부터는 건설들, 리쇼어링 관련된 것들 꾸준히 보자, 제조업 관련된 것들 꾸준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섹터별 EPS 컨센서스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EPS 컨센서스 변화율을 봤을 때 S&P 500보다 높은 게 에너지 정보기술 소재예요. 자, 에너지하고 소재는 뺄게요. 왜? 원자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얘네들은 빼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제일 좋은 거는 정보기술이다라는 점에서 정보기술은 편하게 가져가자. 그리고 상향 비율 중에서, 수정 비율 중에서 어쨌든 S&P 500보다 좋은 애들이 누구냐면 산업제약하고 금융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조금 더 상향될 여지가 있으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산업 섹터로는 이제 정보기술, 산업재, 금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투자 아이디에서 변하지 않는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 그렇대요. 컴퓨팅이 모자라대요. 전력도 모자라고, 지금 하드웨어, GPU들도 모자라고, 메모리는 아예 솔드아웃이죠. 이건 아예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거고 병목도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몰리는 곳, 그곳은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은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돈 계속 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빅테크들이 적어도 뭐 내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니까 돈이 집중되고 몰리는 곳, 즉 AI 쪽에서는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 핵심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요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미토스가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이런 거죠. 저기 우리 안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한번 알아봐, AI야 라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오더니 AI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저희 문제 있는데요 라고 했어요. 이게 뭐다? 내가 한번 뚫어봤어요거든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자, 전 세계 입장에서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 보안을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었어요. 그럼 미국과 적대국이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얘들 입장에서는 이걸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맹국이 투자 안 한다, 미국만 믿고? 아니죠. 투자해야죠. 왜? 이쪽 적대국도 투자하면은 다른 동맹국들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올해 빅테크들이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 누가 투자할 수 있겠니? 전 세계가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흐름 중에서 병목 스토리는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CPU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단기 병목 가장 심각한 거는 메모리 쪽, 그다음 첨단 패키징, 그리고 GPU 쪽 계속 보고 있는 거고, 물론 CPU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 중기 병목은 네트워킹, 광모듈, 전력 관리 칩, 그리고 AI 서버 렉 이런 쪽 말씀드리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쪽 이렇게 보자라고 만들어서 결국은 이게 한번 순환매가 돌 거니까 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차별화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서버 CPU 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인텔도 좋고 AMD도 좋습니다. 뭐 굳이 인텔을 숏치고 AMD를 롱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둘 다 가져가세요. 왜? 인텔과 AMD는 스토리가 다릅니다. AMD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서버 CPU 시장이 원래 90%가 인텔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점유율을 뺏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매출 기준으로 44%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제가 추정한 거는 유닛 기준으로 한 30%대까지 쫓아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PC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AMD가 뺏으면서 성장했던 그런 그림, 좋은 주가 흐름이 반영됐던 그런 그림도 우리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진화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 5년도, 6년도에 시가총액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애플보다 높아진 애들이 엔비디아와 알파벳입니다. 즉, 애플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생태계, 즉 설치 기반 전략을 갖다가 만들어 왔다라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가 2025년도에 블랙웰을 양산을 시작하면서 하드웨어 기반, 쿠다 플랫폼 기반의 설치 기반이 시작되면서 그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이제는 알파벳이 그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에 애플을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기업이 진화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를 갖다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쇼어링 한다고 하잖아요. 리쇼어링 한다라고 하면 물론 휴머노이드도 좋아요. 피지컬 AI에서 휴머노이드 좋지만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조업은 98% 정도가 다 중소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모듈화 형태로 자동화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자동화 솔루션, 자동화 부품들 특히 어떻게 보면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계라든지 혹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찾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추천 종목으로는 단기 병목 종목에서는 메모리 그리고 CPU, 스토리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당연히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시고 메모리에서 내가 굳이 마이크론을 좀 가지기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게이트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 당연히 제일 싸고 그리고 가장 잘하고 올해 베라루빈 나올 예정이에요. 그다음 네트워킹 중기 병목에서는 네트워킹과 리타임을 보고 있는데, 네트워킹에서 이제 루멘텀하고 코이런트를 갖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플레이어 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루멘텀을 갖다가 좀 루멘텀 대신에 왜 코이런트 넣냐라고 하면은 일단 전부 다 불케이스에 온 상황에서 이제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코이런트가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특히 이제 전력 반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스트랄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꽃놀이패입니다. 고객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쪽 어떻게 보면은 AI가 발전할수록 이 리타이머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CPU에서는 물론 인텔도 있겠지만 저는 AMD를 조금 더 선호한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아까 그 다음에 다음에 애플 넘어설 수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전 좀 아마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스로픽이 큰 이유는 첫 파트너가 아마존 때문이었거든요. B2B 시장 1위고 그리고 워크로드에서 1위라는 점에서 클라우드 시장 1위가 본격적으로 AI 인프라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아마존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HPC 쪽 기업의 진화를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어웨이브라든지 어쩌면 네오클라우드 쪽도 용량이 모자라대요. 그러면은 용량 모자란 애들한테 용량을 줄 수 있는 애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전 갤럭시 디지털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때 코어웨이브 쪽에다가 용량 일부 집어넣었고 하반기 2분기 때부터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디지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서 추천드렸던 이제 노벤타, 아무래도 이제 정밀 모션 센싱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인 거고, 특히 얘네들의 기술이 인정받은 게 이번에 엔비디아 플랫폼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리걸렉스 노드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얘도 노벤타랑 비슷한 이제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POD라고 해가지고 전력 시스템을 모듈화 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퍼스케일러도 얘네들 고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컥넥스, 얘 같은 경우는 머신 비전입니다. 피지컬 AI는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인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머신 비전을 하고 있는, 즉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꼭 필요한 인지 부분에서 담당을 할 수 있는 머신 비전 쿼그넥스가 제일 잘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저거 뭐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추에이터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마모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마모 현상을 갖다가 막아주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휴머노이드에 자기네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한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팀캔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소비 이번에 월드컵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융 쪽에서는 물론 다양한 금융 규제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한 선택이 비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금융에서는 이제 비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짧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기회가 되면 저 이제 부르셔가지고 세미나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반기에도 저는 미국 증시 좋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거고,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이렇게 저번 3월 전쟁처럼 크게 빠지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편하게 이제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 모멘텀과 함께 미국 증시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